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좋은 점 바로 리프레쉬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한 해 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 안 좋았던 일들, 새해를 계기로 모두 묻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올 한 해도 내 뜻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내일의 태양은 뜨고 새해도 밝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든 사는 그 인생 속에서 또 어떻게든 웃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올 한해도 많이 웃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희망찬 인생을 올해도 딱 좋은 라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에너지 충전소 딱 좋은 라디오, 올해도 변함없이 에너지 충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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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불빛도 없는 뒷골목에서 남몰래 울어도 받고 국밥 한 그릇 돈이 아까워 줄인 배를 움켜쥐었다. 그건 모두 인생의 훈장. 이제 나는 별이 될 거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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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순간들이 나를 기다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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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비가 흐르는 상처보다도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 그 모든 아픔 쌈에 주었던 당신을 만나게 됐지. 그댄 내게 최고의 선물. 우린 이제 별이 될 거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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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순간들이 나를 기다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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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개미오년 새해에도 딱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딱 좋은 라디오, 딱 좋은 DJ. 저는 강디 강영훈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큰절 올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곡은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새해는 계속해서 전성기가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윤의 전성기. 투자한 주식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건강지수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매출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좋은 것들은 많이 많이 올라가시라고 이 곡을 또 선택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새해 무엇보다 또 우리 딱가족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신 게 제일이겠지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일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또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좋은 라디오 올 한해도 정말 하루하루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에너지 충전소가 되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릴 테니까 올 한해도 딱 좋은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딱 좋은 라디오 우리 딱 스태프들도 늘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또 그런 또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방송 오늘 준비된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뭐 저희 딱 좋은 라디오 새해 첫날이 되면 또 저명한 역술가를 모시고 올 한해 띠별 운세를 또 알아보는 시간 가지잖아요. 오늘도 띠별로 또 올 한해 또 어떤 해가 될지 함께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역술인 또 이혜영 선생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1, 2부 기대해 주시고 일단 광고 듣고 새해 첫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와, 인테리어 진작에 할걸. 인테리어 하면 레몬하우스 진짜 근사하지. 디자인, 시공, AS까지 고객 만족도 최고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인테리어.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얘들아, 우리 집 구경 올래? 자랑하고 싶나? 그럼 레몬하우스.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버대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곳,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자. 글로벌 미래 교육의 중심 대학교, 여기 화신사이버대학교. 야, 한번 해봐. 기분 끝내준대. 와, 스트레스가 싹. 한번 해봐. 한 번만.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됩니다. 영남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로 안심 노크하세요. 비밀보장 무료 상담. 부산 851-8990. 남다르게 선별한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중고차를 경험하라. 한성모터스 인증중고차 남천전시장. 남다른 규모로 품질 좋은 인증중고차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모터스 인증중고차 남천전시장. 신관 3층으로 이전. 20년 전통의 10년 AS. 필립 인테리어, 가구 공장과 자재 매장을 보유한 필립 인테리어, 대한 전문건설협회 등록 실내건축 전문업체. 필립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완벽해. 필립 인테리어. 1566-2786. 에코델타시티 중심에서 평강천 조망을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생활도 교육도 한 걸음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평면마저도 중대형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2월 오픈 예정. 문의 051-271-8860. 우미건설 대우건설. 좋은 재료 쓰니까 선비 꼬마 김밥, 푸짐하니까 선비 꼬마 김밥, 즉석에서 나오니까 선비 꼬마 김밥. 맛보면 안다. 선비 꼬마 김밥. 김밥 창업은 역시 선비 꼬마 김밥.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새해가 밝으면 가장 궁금한 거 바로 운이죠. 예, 강령 운의 그 운. 예. 새해를 맞아 신년 운세, 토정 비결 보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올 한해 나의 운은 어떤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자, 저희 딱 좋은 라디오가 재미삼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년 특집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역술인 이혜영 선생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독특합니다. 네. 독특한 것보다는 네. 이제 토끼띠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토끼 소녀처럼. 굉장히 귀엽게 오셨습니다. 네, 나의 주책맞게 나이도 모르고 아닙니다. 네, 바니걸스처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역술인 하면은 진짜 도인처럼 수염 기르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하기 쉽지만 신세대 역술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신년마다 항상 그 1월 1일마다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나왔지. 그 뒤로는 뉴스에 나오진 않았어요. 올해가 어떻게 될 건지 올해의 특징에 대해서 항상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를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K는 뉴스사에도 많이 나오셨죠? 예, 방송을 어떻게 지울 수는 없나요? 저렴하면 찾아보시면 이혜영 선생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그 딱 좋은 라디오에도 매년 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저도 반 가족 같은 느낌이네요. 예, 1월 1일만 되면 꼭 가야 될 곳 같은 거. 네네. 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그 업종상 네. 이 시기가 바쁘지 않으십니까? 보통 연말이나 연초가 바쁘죠. 네. 이제 한 해가 바뀌고 또 새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가야 될지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네. 또 계획하고 있던 거란지 네. 혼자 결정 내리지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을 찾아서 이제 도움을 좀 받고 네. 그리고 참고도 하시고 네. 힘도 얻고 좋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찾아뵙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띠별로 올 한 해 어떻게 또 길이 열릴지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 전에 2023년 한 해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딱 좋은 라디오 2023년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늘 잘 되라고 응원하고 싶은데 네네. 항상 약간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운이라서 네. 그게 아무래도 강디님의 그 네. 기운과 네. 좀 맞닥뜨려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아. 네.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강디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네. 37부터 46까지는 네네. 거의 뭐 직장 생활 하듯이 네네. 기운이 정확하게 정해진 만큼만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딱 좋은 라디오도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빵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까지가 아마 2023년도는 좀 이렇게 갈림길 내지는 결정 그리고 이제 뭐 수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내지는 또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기운은 있어요. 딱 좋은 라디오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 그 이혜영 선생께 2023년 개묘년은 어떤 해인지 여러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띠별 운세, 신년 운세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개묘년은 어떤 해입니까? 개묘. 네. 개라는 것은 비, 구름, 안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묘라는 것은 새싹, 묘목. 근데 그게 동물로 따지면 토끼거든요. 그래서 네. 검은색입니다. 물은 토끼는 초록색. 그래서 검은 토끼. 검은 토끼. 예, 작년에도 검은 호랑이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토끼도 신비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토끼의 성향이 되게 귀엽고 감수성도 있고 뭐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 듣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고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고 이렇게 약간 호불호가 있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해.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해. 뭐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년의 이미지는 네네, 그렇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네. 이게 참 궁금한 게 이게 전체적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매년 만나면서 저번에 그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거 완벽하게 종식이 돼야 될 텐데 그 전체적으로 그 2023년의 기운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종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이 정착을 한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네, 코로나가. 그런데 이 토끼의 기운에서는 가위, 수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여 저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종식이 될 수 있는 게 수술을 한다, 가위를 한다, 뭐 가위를 질을 한다, 주사를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경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100%는 아닐 것 같고 제 마음에는 99.9%.
그래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함께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코로나가. 그렇죠. 뭐 심각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미지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엿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또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2023년의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 느낌과 기운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운을 점친다, 뭐 네. 역술로 푼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 범접할 수 거대하기 없는 때문에. 범위인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022년도에는 큰 나무가 들어오면서 법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시끄러울거나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들은 네네.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2023년도에는 소소하게 작은 얘기들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되다 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 각층 그리고 뭐 취약계층, 그다음에 고위층, 그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어려운 부분의 소리도 취합하고 그리고 나빠져 있던 부분도 들어서 소소하게 세심하게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 2023년도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뭐 어떤 들리지 않던 소리, 들리는 소리. 이게 검은색의 또 글자의 기운이 마음의 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예측을 하시고 사실 그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이런 거를 물상법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생김새를 보고 기운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토끼가 귀를 세우고 있잖아요. 토끼 귀가 두 개잖아요. 잘 들으면 잘 듣는데 잘못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말 잘 안 듣는. 그리고 토끼의 성향이 동서남북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토끼가 되게 약하고 작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용과 범을 거느리는 왕이 토끼입니다. 산중의 왕이네. 네, 그래서 의외로 힘이 셉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 토끼가 오르막길은 진짜 잘 올라가는데 내리막길은 못 내려오거든요. 동물의 특성상. 네네. 대한민국도 진짜 오르막처럼 모든 지수들이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토끼처럼 상승 오르막으로 올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진짜 그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모든 얘기에 우리 각자 개개인도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함께 또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더욱더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경청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올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운이 좋은 띠 뭐 이런 거. 네네. 삼재 띠가 뭐다. 이게 그 통계적으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삼재띠가 이렇게 세 명이라고 하면 되고 세 띠가 세 띠가 짝지띠가 있거든요. 짝지띠. 그러니까 작년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는 이 세 띠가 연합이 되는 띠가 신, 자, 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세 띠가 삼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년에는 삼재가 들어오는 해. 올해는 삼재를 눌리는 해. 내년에는 삼재가 나가는 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 눌리느냐, 좋은 것을 눌리느냐, 나쁜 것을 눌리느냐.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잘 해야지 내년에 나갈 때 나쁜 것도 확 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힘들었던 것도 확 버릴 수가 있고. 이런데 자칫 잘못 눌린다. 좋은 것도 확 나갈 수가 있는 결정을 잘해야 되는 해입니다. 삼재띠는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가 삼재띠입니다. 올해 좀 괜찮은 띠. 올해 좋은 띠는 올해 물과 나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통 살려준다라고 하는 게 물은 나무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무는 또 불을 살려주고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은 우리가 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극을 하는 거. 반대로 빼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좋은 띠들은 좀 흙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자기한테 필요한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띠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또 섭취를 해야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띠라고 보면 범띠, 호랑이띠, 네, 돼지띠,
양띠. 예. 요 정도는 좀 좋은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닭띠는 없습니까? 닭띠? 닭띠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네. 절반 정도. 제가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강디님이 이제 닭띠죠. 닭띠시니까 네. 찾아봤는데 네.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됩니다. 아, 보통 이상. 네. 본인은 말띠시잖아요. 네? 아니 뭐 띠를 90년생 아닙니까? 2002년생입니까? 예. 자. 90 말띠는 어때? 말띠. 말띠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차차 우리가 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예. 그 서로 궁합이 좋은 띠가 있잖아요. 뭐 한 해 동안 이 띠하고 이 띠는 참 뭐 이렇게 참 조화가 잘 된다 뭐 이런 거. 궁합이 좋은 띠는 보통 서로 생해주고 네. 살려주고 네. 막 그런 부분인데 저는 띠 가지고는 조금 그렇게 뭉뚱그려로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 널, 일시라고 해서 네. 사주, 팔자를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준이 일주를 보거든요. 태어난 날. 근데 날이 나는 닭띠야. 네. 근데 태어난 날이 뭐 예를 들어서 쥐띠야. 네. 그렇게 되면 보통 태어난 날을 가지고 많이 맞추기 때문에 네. 띠로 맞추는 건 조금 힘들다. 그건 저희가 좀 우문이었네요. 네, 아유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 반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 이 띠하고 이 띠는 진짜 이게 상성이 안 맞다. 네네네. 올해는 저 좀 안 맞는 것 같아. 기운이 뭐 이런. 띠는. 그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보통 부딪히는 거를 상충 예. 내지는 원진이라고 합니다. 예. 상충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나는 띠. 그게 마주보고 있는 띠거든요. 예. 마주보고 있는 거. 지금 계산 중입니다. 네. 지금. 쥐띠. 예. 쥐띠. 예, 쥐띠가 마주보고 있는 게 말띠입니다. 아. 얘들은 물불. 예. 부딪히면 물불을 안 그리는 거죠. 쥐하고 말하고. 네, 네. 지금 차 타고 가면서 네. 부부가 쥐띠하고 말띠면 그래 어제 우리 싸웠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네네. 그리고 예. 대표적으로 안 맞는 띠가 예. 뱀띠랑 돼지띠. 뱀돼지. 네, 그 보통 뱀띠랑 돼지도 못 산다고 하거든요. 예. 제일 안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뱀띠랑 돼지띠인데 잘,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시니까. 네, 매일 반전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신기합니다. 저도 보고 있으면. 예. 네. 그리고 이제 닭띠는 예. 토끼띠. 토끼띠. 네. 예. 닭이 이제 토끼를 이렇게 감싸줄 수도 있는데 예, 토끼가 예. 탕 튀어나가 버리면 예, 공허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끼랑 또 서로의 서쪽과 동쪽의 왕이기 때문에 네네. 서로 고집이 있어서 부딪힌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봄띠랑 원숭이, 예. 그다음에 용띠랑 개띠. 용띠, 예, 개띠. 네. 이런 애들은 흙의 성질은 같은데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흙인데 네. 각각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예. 누구는 모래고, 누구는 진흙이고, 누구는 논이고, 누구는 밭이고. 예. 그러니까 서로 심으려고 하는 종목이 다 다른데 논에다가 고구마 심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고구마를 갖다가 논에다 고구마 심으면 안 돼. 밭에다가 새싹 묘목 내지는 예, 예. 우리가 쌀 이런 걸 심는다, 벼를 심는다. 예. 자라나요? 안 잘하죠. 그런데 서로 땅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예. 잘못 심는 거야. 아. 그런데 서로 맞다는 거야. 아. 네,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십니다.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천기눈설 2023 믿거나 말거나 뭐 매년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뭐 오늘 뭐 각 방송의 그 뉴스나 이쪽에 봐도 그 올 한 해의 뭐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 저희는 가장 또 현대적이면서도 재미나게 또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 또 2부에도 띠별 운세들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뭐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예. 신년마다 다들 또 보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부에도 계속해서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풀어갈 거고요.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네가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지금뿐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앞서
너무 예쁘게 남았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어려운 건 세상은 너무 변하겠지. 우리의 생각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은 때로는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는 느끼니 넌 느끼니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너를 만난 후 언젠가부터 나의 맘속엔 근심이 생겼지. 내가 좋아진 그 다음부터 널 생각하면 깊은 한숨뿐 사랑스러운 너의 눈을 보면 내 맘이 편안해지고 내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난 이런 꿈을 꾸게 됐어. 나의 뺨에 내가 키스할 땐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은 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잖아.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내가 접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들과 모두가 너에게 시선을 돌리게 됐어. 수 있니? 알 수 있니? 너는 이런 내 마음 아는 말 너의 마음 다치게 하기 싫어. 이러는 것뿐이지. 어른들은 항상 내게 말하지. 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내 순수한 마음만 변치 않길 바래. 오후 2시 우리 함께 듣자. 강영훈과 행복한 시간, 재미와 선물도 가득 딱 좋은 방송. 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역술이 이혜영 선생과 함께 올해 전체적인 기운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상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오크닭에서 치킨 상품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원 베스트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 통영감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에서 김치 상품권, 모발을 입히는 위그 스타일러 윤 헤어 가발에서 가발권과 두피 관리권, 최상급 숙성 한우 전문점 조선 한우 갈비살에서 식사권, 경남 15개 농협과 쌀 조공 법인에서 드리는 20kg 경남 쌀 한 포대, 22m 하늘자전거 김해 가야 테마파크 익사이팅 시설 이용권, 베이비페어 1위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에서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 의자,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퍼펙트 카밍 3종 세트,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기능성 신발도 챙겨드리는 딱 좋은 라디오입니다. 자,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예, 이거 뭐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일단 뭐
우리 또 이영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 통계가 있잖아요. 그 통계로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함께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이제 그 각 띠별로 올해 또는 기운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12지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네네. 외우는 건 아니고 제가 보고 했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예.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르셨잖아요. 아예 몰랐죠. 네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저 쥐입니다. 쥐. 네. 쥐. 네, 쥐띠는 원래 성질 자체가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는 띠인데 네네. 거기다가 봄비가 내려가지고 차가운 물을 또 더한 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추운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추운 한 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운이 확 좋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심히 보내야 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쥐띠. 네. 예. 그래도 그 중에 네. 52세 네. 임자띠생들은 고인물에 비가 내리면서 약간 물갈이를 하듯이 우리가 댐에 물이 차이면은 물이 한번 방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갈이를 하듯이 고민거리가 해결된다든지 또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64세 경자쥐띠는 물에 잠긴 쇠에 또 물을 붓고 이렇게 되니까 쇠가 탁 꺼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잠겨 있는 형상이거든요.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 일이라든지 문서나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좋지 않은 쥐띠가 올해는 경자띠가 됩니다. 이 점을 또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입니다. 축. 네. 뭡니까? 소띠. 소. 소. 네. 작은 땅에 새싹을 심는 격이거든요. 작은 땅에 조그만. 새싹. 근데 이 땅은 소띠는 원래부터 땅이 작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부산말로 땅이 비잡다. 아, 비잡다. 비좁은데 이 좁은 땅에 새싹을 심다 보니까 이제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조그마한 모판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또 준비하던 부분이라든지 결과를 내고 싶은 부분, 생각했던 부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부분 이런 거를 실천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네. 지금 소들이 지금 아주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강PD님 소 같은데. 예. 뭐 소띠는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없습니까? 네네. 소띠 중에서는 27살 예. 정축생들이 올해는 합격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인생의 또 기반이라든지 새로운 출발이 조금 좋은 해.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진짜 우리 동생들. 그러나 51세 개축띠생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좀 잡지 못하거나 그리고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띠가 또 소띠 중에서는 51세 개축띠가 됩니다.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맞죠? 네, 호랑이 맞죠. 소리가 호랑이인지 몰라가지고 소가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 띠 어떻습니까? 네. 호랑이 띠는 나무띠입니다. 토끼랑 같이 초록은 동색이라 같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또 뭐 또 좀 더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호랑이는 큰 나무고 토끼는 어린 나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준 보호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호를 해주다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칫 내가 보호를 해줬는데 나한테는 돌아오는 공덕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공허할 수 있음. 그리고 대체적으로 좋은 기운이긴 합니다. 또 나무가 크다 보면 우리 대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옆에 막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그리고 또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호랑이 괜찮구나. 네네. 딱히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띠의 성향도 그렇거든요. 호랑이 띠들은 원칙이고 법칙이고 이제 이 딱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부분에 누가 이제 조력자 같은 토끼가 와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어 저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 척하면서 들었다가 뒤통수 맞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우직하니 이렇게 멋진 호랑이로 보낼 수 있는 2023년도가 됩니다. 좋다. 예. 호랑이 또 눈에 탁 띄는 연생들은 없습니까? 호랑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나쁘거나 딱히 좋은 띠가 없이 두루두루 다 좋네. 두루두루. 네. 괜찮네 호랑이. 네, 운이 좋습니다. 예.
호랑이띠들 올해 호랑이의 기운으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혜영 선생님께서 오늘 또 토끼 머리를 해오셨는데 네네. 레비띠 올해의 주인공이죠. 네네. 토끼. 네. 토끼띠들 어떻습니까? 자, 토끼띠들은 특히 변화가 많은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은데 이 토끼띠들이 인간의 배신사에 대한 부분을 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린다도 있지만 서로 소리를 잘 들어주고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신사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사이에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요거를 반대적으로 보면 칭찬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 성공이라든지 그리고 유명세라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해입니다. 그 좋은 토끼띠를 보자고 하면 49. 49. 그다음에 61. 그런 눈은 조금 자기 입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천하고 뭐 성과를 받는 그런 토끼들이 돼서 좀 좋고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37 정묘띠. 정묘띠는 불을 가지고 있는 토끼거든요. 근데 물 가지고 불을 꺼버려. 그러다 보니까 37 정묘띠는 조그만한 에너지를 내고 가고 있는데 물로 꺼버리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37 토끼띠는 올해를 조금 건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마음을 좀 조심히 보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30대 후반 정도 되면 건강 챙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일까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중요한 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남들에게 양보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좀 빼앗기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죠. 자,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진짜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신년마다 이렇게 뭐 운세 토종 비결 많이 보잖아요. 저희도 함께 또 재미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 좋은 기분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너무 기분 좋게 저희가 또 이런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을 또 오늘 딱 좋은 라디오에서 펼쳐드리고 있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2023년 띠별 운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성 씨의 노래인데요. 미워 말아요입니다. 우리 서로 미워 말아요.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으면 이 가슴이 하려오네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으면 이 가슴이 하려오네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으면 이 가슴이 하려오네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당신의 아픔 안고 갈
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미워 말아요. 잘 듣고 왔습니다.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띠입니다. 드래곤. 네, 용띠. 네. 제가 말했던 그 땅의 성질. 땅. 논에 모내기를 하는 형국으로 네.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지 우리가 봄부터 모내기를 해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좀 심도 깊게 해년을 채우는 걸로 가야지 결과가 오는 용띠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띠. 특히나 삼재에 들어가 있는데 용띠들이랑 이제 봄띠들이랑 이렇게 막 봤을 때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용띠는 땅의 성질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근데 삼재 중에는 그나마 복삼재에 해당하는 띠가 된다. 복삼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24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경진띠들은 무딘 칼에 손배인다고. 우리가 막 날카로운 칼은 너무 조심해서 쓰잖아요. 근데 무딘 칼은 막 모르고 그냥 막 쓴다고요. 막 쓰죠. 무딘 칼을 손배인다고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앞서가지고 좋은 것도 놓칠 수 있고 또 너무 웅크리고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와도 난 저거 못할 거 아닐까?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좀 그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깨어나는 해로 보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좋지 못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띠가 이제 막 사회를 출발하는 24살이 조금 좋지 못한 띠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8의 병진띠는 햇볕이 좋은 여름이나 가을의 논입니다. 수확 직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속과 이익과 성과, 성공이 있는 그런 용띠니까 병진띠는 좀 좋은 해다. 기분 좋으시겠다 지금 얘기 듣고. 야, 올해 그래 파이팅 하자라고 고생하신 만큼 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뱀띠입니다. 네. 예. 뱀띠는 작은 불입니다. 예. 작은 불에 작은 나무가 들어오니까 생기를 주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생각에 쉽게 변화를 주거나 고민이나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에다가 나무를 조금 넣어주는 형상이 되니까 변화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는 해, 도움이 되는 인연, 그리고 조금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뱀띠들이 가진 성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뱀띠 중에서도 뭐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되게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힘든 띠가 정사띠 47살. 네. 뜨거운 열기로 계속 소갈이 열기가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분출을 못했던 그런 시간들과 함께 2022년까지를 보냈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풀 꺾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기 그리고 새로운 도약 그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이제 47 뱀띠들은 좀 좋고요. 77년생들 기분 좋겠다. 네네. 그런데 35 뱀띠들은 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 꺾이고 이런 성향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새싹을 키우려고 하는데 물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질퍽한 땅을 더 질퍽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35 뱀띠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양띠 갑니다. 양띠. 자축, 인묘, 진사, 오. 말띠인데. 우리 또 이혜영 선생이 또 말띠기 때문에. 말띠인데. 말띠들은 어때요? 말띠들은 올해 대체적으로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자녀의 불로 이제 남아있는 불로 이제 이렇게 조금 힘을 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말띠들은 불이 소소한 불이 아니고 딱 정확한 아궁이 이런 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풀을 베가지고 톡 던져주면 불이 어떻게 될까요? 확 나무가 들어가면 확 타오르는데 풀떼기 끊어서 탁 넣어주면 별로 그렇게 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띠들은 이 올해는 조금 재충전이라든지 좀 쉬어감이라든지 그리고 재정비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히 좋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히 보내야 되는 해년입니다. 말띠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중에 34살 경호띠는 묻혀있던 기운들이나 매력들이 조금 이렇게 씻어서
흙이 묻어있던 그런 것들이 씻어져 나온다. 달궈진 그런 쇳덩어리들이 예쁘게 씻어져 제품이 생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매력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탤런트적인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는 있고 46 모띠가 네. 일시적인 폭우로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46 모띠들은 특히 올해 조심합시다. 네. 네? 본인이 네, 굉장히 네. 또 강조를 해서. 네, 아닙니다. 감정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양띠로 넘어가죠. 양띠 어떻습니까? 네, 양띠는 기회가 오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발판을 삼고 또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네네. 모판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해년이거든요. 네. 모판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도전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띠도 나쁜 해가 아니고 성장을 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그렇죠. 뭐 이때까지는 저희가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장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비집고 나가는 띠 중에 하나가 양띠가 해당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30대, 예. 30대 토끼띠, 말띠, 양띠 이런 띠들이 지금 그닥 좋지가 않은 부분이 또 33살의 신미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지고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차 꺾일까봐, 그다음에 배에 갈까봐 누가 좋아가지고 왜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원래 그 등산하면 그 금진대 예. 좋은 묘목 있으면 솔쩍솔쩍 파가는 아줌마들 있죠. 있죠. 어르신들 있죠. 예. 아줌마저씨 다. 그러면 안 그런, 되지, 진짜.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나이 예. 뭐딱 지정해서 아줌마 아저씨라고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주변에 의해서 다 꺾일 수 있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니까 요 33살은 조금 자기를 좀 보호하는 해로 보내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45살 기미띠는 네. 메마른 땅에 물과 나무가 다 들어오니까 적당한 크기의 변화도 생기고 그다음에 입지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또 뭐 어떤 발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예. 인정받고 또 변화를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반전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띠가 됩니다. 예. 뭐 기분 좋게 또 한 해를 또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예. 원숭이띠 어떻습니까?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3재 중에서 중삼재 정도라도 중간 정도. 이 보면 복불복 호불호 이런 부분이 되는데 원숭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남을 돕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챙기고 주변의 사람을 챙기고 하면서 동반의 성장 그리고 인정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요 이제 원숭이띠가 잘 되면 예. 소위 말하면 터지는 거야. 빵빵 터지는 거야 이제. 이제까지 막 숨겨놨던 거 빵빵 터진대. 예. 잘못되면 이 중간에 목이 탁 잘리는 형상이 될 수 있거든요. 내지는 칼날이 딱 부러지는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잘 갈고 그리고 이제 그릇 땡과 분명함을 숨기지 말고 조금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는 해가 되겠습니다. 네네. 뭐 괜찮은 원숭이띠 또 몇 살입니까? 네, 원숭이 때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딱 찍어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말할 수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자고 하면 92년생 원숭이띠? 92년생 원숭이띠 정도가 뭐 딱히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닭띠는 어떻습니까? 닭띠. 네. 닭띠는 금전, 건강, 문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금고 저장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채우느냐? 물을 채우느냐? 나무를 채우느냐? 그래서 뭐 곡식을 채우느냐? 아니면 나의 감정을 채우느냐. 하지만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야 됩니다.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담겨져 있는 통이 녹슬 수도 있고 이런 걸 채울 수도 있거든요.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사기, 문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좋은 닭띠가 네네. 43살 신유띠. 네네. 생각도 곱고 바르게 항상 이렇게 자기 매뉴얼대로 살아왔던 그런 부분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성취 그리고 안정 이런 부분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채워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55세 55세 닭띠는 중도 좌절이라든지 약간의 우회라든지 한 번에 일사천리로 쫙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조금 꺾이는 형상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신중히 보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개띠는 어떻습니까? 개띠는 이상과 생각, 현실 그런 입장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작은 듯 하나 그래도 나무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띠들도 은근히 자기의 고집이 좀 세고 여기 또 안정돼 있으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는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태세의 전환 등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해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조금 따라가는 것도 참고로 하는 게 좋은 해입니다. 네. 그러면 돼지띠도 한번 볼까요? 네, 돼지띠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빗물과 바닷물이 만나면 많은 생물이 살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쓰나미. 아. 네. 그럼 쓰나미 조심해야지. 네네. 그리고 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온도가 적절하면 많은 생물이 살지만 그쵸. 너무 극과 극이면요. 거기는 네. 아예 살 수 없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네. 자칫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이 확 좋을 수도 있으나 확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돼지띠들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돼지띠 정말 이 해는 정말 파이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생들이 있습니까? 저는 29세 네. 29세 돼지띠들이 올해는 네.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특히 결혼이라든지 네.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속임수를 당한다 내지는 그런 배신을 당한다 네. 그런 구설들이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네. 53세 돼지띠 네. 힘들었습니다. 음.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고생을 했으나 뚝심으로 버텼던 시간들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 때문에 모자란 네.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돼지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기누설 2023 믿거나 말거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믿을지 말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게 뭐 신년마다 재미로 보는 운세 또 토종 비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한테 또 용기가 돼가지고 올 한 해를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또 동기 부여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일단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올겨울도 신나는 로봇랜드로 가자. 눈 내리는 폭포마을과 눈 놀이터에서 눈을 만지고 놀며 잊지 못할 추억을. 로봇 친구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로봇 체험관에서 로봇 해설사가 되어보는 최고의 행복을.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위해 해피윈터 로봇랜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 이혜영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늘 준비하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항상 제가 모자라던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성장해서 뵐 수 있으면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네. 내년엔 더 웃으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새해를 행복하게 또 열어가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보약 같은 친구 나가고 있고요. 저는 잠시 뒤 3시 3부로 돌아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라디오 채널 고정 나른한 오후 즐거운 시간 귀가 쫑긋 눈이 번쩍 이 시간 청취자와 함께 가는 라디오 영은이만 믿고 따라와 105.7 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하고 해뜰 나를 돌아온단다 하고 해뜰 나를 돌아온단다 Unpredictable collaboration. DT in the place to be. Mighty Mouse in the place to be. Come.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싱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싱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다시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울지 몰라도 고개 들어 너의 주위를 봐 널 걱정하는 사람들을 봐 웃는 거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래 나는 오뚜기 7,800기 수없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Keep going Nobody hold me down 실수는 okay 포기는 no way 일단 누리대봐 no pain no gain We can do it 시작해봐 right now 뛰고 뛰는 놈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싱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땐 잠시 쉬어도 돼 널 사랑하는 그 품에 안겨 울어도 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있다면 날아올라 꿈꿔왔던 하늘 끝까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모두 같이 sing this song 따라 해봐 신지송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ll be back when the sun 힘들 shines 땐 잠시 쉬어도 돼 널 사랑하는 그 품에 안겨 울어도 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있다면 날아올라 꿈꿔왔던 하늘 끝까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Yeah 난 언제나 힘 넘치는 뽀빠이 하늘 높이 날아온 나 so hig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Right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Luckily 일요일 딱 좋은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월 1일 3, 4부 아주 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코너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라는 코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 부산 경남 최고의 입단꾼이자 또 정보통이십니다. 윤일돈 씨와 함께합니다. 윤일돈 씨와 함께 2023년 이 토끼의 해 개미호년에 달라지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점검하고 대비하고 또 정보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냥 정보성의 코너라고 하기보다 정보에다가 재미까지 더한 인포테인먼트 코너라고 확실하게 단언해 드립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하면서 대학 갈 순 없을까? 고민은 그만.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있으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특성화고를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나 만 30세 이상 누구든 서류 전형만으로 대학 가자.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홈페이지로 오세요. 만약에 있잖아. 만약. 아, 그러니까 만약에. 마약에 만약은 없습니다. 마약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됩니다. 영남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로 안심 노크하세요. 비밀보장 무료 상담. 부산 851-8990.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에코델타시티 중심에서 평강천 조망을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생활도 교육도 한 걸음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평면마저도 중대형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2월 오픈 예정. 문의 051-271-8860 우미건설 대우건설.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들이 있지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 올해는 작년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 새해가 시작됐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 싶지만 찾아보면 새해라고 달라진 것들 꽤 많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그냥 정보가 아니라 즐거움과 재미까지 의미까지 얹어서 함께 해드릴 분, 딱 좋은 라디오의 일요일의 남자, 딱 좋은 라디오의 최고령 마스코트 같은 분이죠. 윤일돈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두돈 윤일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입니까? 예. 해가 바뀌었네요. 한 살 더 잡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우울해질 뻔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해 바뀌지는 것들로 인해서 네네. 오히려 더 싱싱하게 젊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아하. 진행해봐야 되겠네요. 역시 긍정의 아이콘.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 살 더 먹었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네네. 준비된 소식 안에 또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다 있으니까 네네. 잠깐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맙시다. 네. 예, 떡국 먹어도 한 살 더 안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요. 예. 윤일돈 씨는 올 한 해 뭐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뭔가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꿈이 뭐 커지고 희망이 커진다기보다도 그 우리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소소한 그 뭐랄까요 그런 행복들.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가져가는 예, 건데 사실 작년에 하더라도 이제 저는 엔데믹이 되고 네네. 좀 원 없이 좀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이제 소망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한 해였죠. 그렇죠. 약간 좀 미온적인 그런 엔데믹. 아직까지도 예, 그치, 아직까지도 그치. 예. 우리가 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지금 뭐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꿈을 조금씩 이제 작게 만들어 가는데 그야말로 2023년에는 네네. 제대로 된 엔데믹이 한번 되고 싶다. 예, 이거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역시 또 간절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제발 좀 코로나에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오전 11시에 제발 확진자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문자를 잘 안 보내잖아요. 이제 그래도 그 예. 매일 11시에는 이제 뜨죠. 우리는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뜨니까. 뜨죠. 예. 그게 좀 안 봤으면 그렇습니다.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또 딱 좋은 라디오 매년 가지는 소망이지만 우리 러브 FM과 함께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 신생 채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딱 좋은 라디오가 앞장서서 신생 채널이 이렇게 강하다. 프로야구에서도 신생 팀들이 1등한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치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 또 그래야지 재밌죠. 그쵸, 일상이라는 그쵸. 게. 예. 우리가 그걸 잡아 나갔으면. 좋습니다. 신생 채널의 돌풍이라는 거. 그 중심에 강디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콤한 맛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올 한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자, 사실 뭐 바뀌는 법 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중요한 뭐 이런 그 시점에 있는 것들, 2023년에 달라지는 그 수많은 그 깊이 있는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합니다. 네. 예, 뭐 기자분들이나 리포터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가죠. 예, 금방금방 넘어가요. 그쵸.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예. 그쪽에서 들으시고 우리는 좀 가볍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 예. 하면서 그 제반에 있는 즐거움과 재미와 정보까지 예. 함께 전해드리는 가볍게 터치하는 시간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 라는 코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4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저 뉴스 앵커식으로 소개를 하면 후토크로 윤일돈 씨와 제가 함께 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강디 예. 대단합니다. 연초부터 네네. 아나운서로 바뀌네요. 참,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프로그램이 뉴스하고 기상이지. 난 해봤는데요. 기상캐스트 해봤어요? 기상캐스터 말고 네. 저는 뉴스 진행자를 해봤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9시 뉴스를 했죠. 오. 1999년 2000년대 네. 그때 방송법 개정 때문에 네. 방송국 전체가 네. 모든 직원들이 파업을 할 때 네. 제가 파업 그 대체요원으로 네. 제가 들어가서 9시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KBS 울산 뉴스를 제가 진행.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걸 또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는 예, 예. 당시에 VHS 그 비디오 테이프 당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예, VHS. 그걸 또 VHS 테이프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념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 소장돼 있는데 틀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없네.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네네. 정말 웃길 것 같다. 2대8 머리를 해가지고 예. 예. 아무튼 제가 오늘 그 역할을 잘해주세요.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달라지는 것들 만나봅니다. 소비 기한이 도입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 뭐가 다르냐고요? 유통 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뜻하고요.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 기한이 적용되면 식재료 섭취 기한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이 줄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햄의 경우에 유통기한은 38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7일입니다. 그동안 유통기한만 보고 식품의 섭취기간을 제한했었는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좀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우유 등의 유제품에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주부들한테 정말 큰 소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양이 하루 2만 톤입니다. 2만 톤이요?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게 30%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건 진짜 죄다 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많이 구입을 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먹으려고 봤는데 보통 우리가 또 꼼꼼하게 그걸 체크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지난 거야. 어제 된 거야. 그치. 어제 지난 집집안 어떡하지? 버리자. 저도 그런 거 많이 어떤 했었어. 그렇죠. 설사라든지 다른 어떤 그게 하느니 차라리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유통기한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랬던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환경에 미안하고 음식을 버린다는 게 너무 죄악시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 엄마 이거 이틀 지났어. 나라 너가 아버지 드신다. 그렇지. 보통 아버님께서 이걸 소화해 주셨죠. 예. 보통 그런 분들 장 건강한 아버지는 또 다 소화하세요. 그렇죠. 미리 아셨던 겁니다. 유통기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유통기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일주일 지났는데 나 괜찮아. 실제로 보관만 잘 되면 냉장 상태 괜찮으면 맞아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유통기한 좀 지나도. 근데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옛날에 소비기한 이거 진짜 잘 도입한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머님이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건 모조리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 보관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제 냉동실까지 가기가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이지만 소비기한 23일. 그래요. 5일이 더 길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 보관만 잘 되면 더 가도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요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 정도 기한을 또 소비기한이라는 걸 또 두는 거죠. 맞아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일돈 씨 같은 경우에 장이 굉장히 튼튼하시겠네요. 보통 이 뜯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네.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 꼼꼼한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거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뜯어서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냄새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본인이 먹어보고 괜찮으면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 엄마의 계신데 판단. 이제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 기한을 믿고 하시면 예. 윤일돈 씨가 왜 장이 튼튼하냐면 너가 아버지 드리라 그런 우유를 많이 드셨고. 나나라 너가 아버지 드신다. 제가 이제 엄마의 판단을 믿고 예. 엄마의 판단을 믿고 이제 그 한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등학교 때. 어. 어머님이 좀 바쁘시긴 하셨는데 뭐였습니까 그거? 롤케이크요. 아 롤케이크 케이크 빵이었구나. 롤케이크였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네. 그 먹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삐삐의 음성이 하나 와 있었어. 아니 속 괜찮나? 알고 보니까 그게 오래된 거다. 아이고. 근데 그날 하필 이제 음악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이라고 추억을 심어준다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체 운동을 시킨 거야. 진짜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속이 속에서. 어떻게 했어 그때? 이제 운동장에서 일을 저지른 거죠 지금. 야. 예.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똥쟁이라고 합니다. 예. 어머님의 판단에 당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잔인한 추억이네요. 와 배탈 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힘들더라. 보통 이제 그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오래되면 곰팡이가 살짝 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머니만 믿고 그냥 원래 먹듯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엄마는 또 맛있겠어요. 빵은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거든. 그럼요. 예. 자, 아무튼 소비 기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녀 셋을 두셨고 둘을 대학에 보낸 학부형 윤일돈 씨. 이제 막둥이가 남아 있죠. 근데 이 소식 들으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아직 대학 자녀를 보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자,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이게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9년부터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기적으로 폐지해 왔었는데. 네. 아니 저기 따님 두 분 다 공립대학 다니잖아요. 그러네. 입학금 이거 무슨 폐지됐었나? 우리는 근데 제가 이게 내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형수가 알게 돼 형수가. 둘 다 국공립인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없어진답니다. 사립대도. 네. 그동안 국공립도 단계적으로 폐지됐군요. 그렇죠. 예. 입학금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실제로 2017년 교육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거둘 수 없게 됐으니까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윤일돈 씨는 억울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전체 그 입학금의 한 1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등록금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다 냈으니까. 다 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소판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뭐 대학 전형여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입시를 칠 때 대학 고3들이 한 학교를 5-6군데 정도를 입학 원서를 내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전형료를 내거든요. 지금도? 그럼요. 옛날에 우리 때는 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으면 그 학교의 원서를 전부 다 서점에서 샀잖아. 기억 안 나시죠? 우리는 그 학력고사 세대는 무조건 한 학교를 칠 수 있었어요. 전기대 후기대. 그렇죠. 전기대 문은 한 학교. 한 학교. 그래서 원서를 낼 때 눈치 경쟁이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도 눈치 작전이 있었어. 그렇겠죠. 경쟁률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약하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서점에서 원서를 하나하나 사는데 그 원서대가 대금이 그 학교로 다 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많이 사면 비싸니까.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형을 지금도 하면 그거를 내야 됩니다. 입학을 그거 내려면 그 전형료도 전부 다 학교로 다 가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입학금도 줬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학금이 사라진다. 옛날에 참 그쵸. 이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그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사업하겠다. 그쵸. 이런 친구들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 다 대학 가더만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고. 다들 직장 다니고 밀려서 있습니다. 갔고. 또 가고 싶어서 갔고.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갔고. 그렇죠. 그 왜 참 한 번씩 가슴 저릿한 소식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우리의 맏형, 큰 누나.
이제 등록금이 누나들. 없어서 맞아. 아, 저희 누나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가야 되니까 네.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 일선에서 뛰었어요. 누나가 구미도 갔고요. 또 구미에서 넘어가지고 대구에서도 일했고요. 심지어 네. 부산에서도 큰 집 근처에서 일을 했어요. 누나 고맙네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이 입학금이란 얘기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추억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예. 자, 이제 다음 소식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법령 통과의 근거는 아무래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를 쓰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만 나이의 본격 도입은 나이에 대한 혼란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쉽게 나의 나이를 접할 수 있는 곳 병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렸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병문안 갈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많이 안 가게 됐지만 한때 그 병문안 갈 때 나이가 너무 이 사람은 아닌데? 그치. 이렇게 성 쓰고 박땡땡 이렇게 많이 적어놓잖아요. 이 사람 아닌가? 맞는가? 나이가 밖에서. 내가 생각한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6인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 이 사람 맞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내가 아는 것보다 2살 어리네. 뭐 이런 거지. 윤일돈 씨 만 나이 도입 기쁘십니까? 그렇죠. 반백살 넘어간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죠. 네. 이렇게 되면 생일 케이크에 꽂았던 숫자 다시 되돌려야 되네요. 1월 1월 1일생이 아닌 경우 적어도 2살 다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이로 2살 이상 많이 갔던 분들 이제 2살 만으로 가면 2살 정도 젊어지는 거죠. 제가 11월 28일생이거든요. 나름대로 이 만 나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살을 늦게 먹잖아요. 그러네. 연말 돼서야 한 살을 먹으니까.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1월 1일생들은 조금 좀 그렇겠다. 1월생들은. 1월 1일생들은 원래 괜찮았어요. 빠른 연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일생들은 그 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나이를 동텄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네. 1월 2일생들은 학교를 먼저 가거든요. 예. 우리 때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우리 예전 세대 때는 1월생, 2월생 그러니까 그 음력설 지나는 그때까지 학생들은 그 앞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줬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거죠. 빠른 연생이든 아니면 늦게 태어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이든 다 비슷할 것 같네요. 다 이제는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족보가 꼬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먹으면 1살, 2살 정도 이렇게 호용호재하는 그런 단계에서 친구로 가는. 맞아요. 이런 관계로 많거든요. 특히 낯선 분들하고는 친구 틉시다 해가지고 말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쩌면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대학 동창이 만나가지고 학번도 꼬이고 나이도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나이 먹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으로 아예 얼굴을 붉히고 지내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처음에 형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동갑이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운 거지. 대표적으로 김은국 씨하고 홍서범 씨가 그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생체 그 탁구인이잖아요. 생활체육.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가면은 뭐 학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뭐 중고동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구력으로 봅니까? 구력으로? 구력으로 안 합니다. 뭐 실력으로도 안 구력이 하고. 나이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나이가 표준이 돼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살만 안 해도 형님. 나이 어리면 동생 이렇게 편하게 말도 놓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이런 게 예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빠른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월생이 그 앞성하고 이제 친구 먹고 있는데 나이 얘기했다가 연도 얘기했다가 너보다 그러면 늦게 태어났네. 그게 많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완전.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술 먹다가 그동안 이게 쌓였던 감정이 술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김은국 씨, 홍서범 씨 그렇다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해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생일 안 지나면 달로 끊어지잖아. 그러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이란 1로 끊어지잖아요. 특히나 그 은바페 같은 경우에 중결승전에는 23살이었다가
결승전에서 24살이 된 경우입니다. 아 그러네. 은바페가. 예. 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 나이로 적용되면 네. 은바페 경우에는 이제 23살에 이제 그 올림픽에 그 월드컵에 나왔다가 네. 마칠 때는 24살에 월드컵을 마치게 됐거든요. 만 나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도로명 주소 들어왔을 때 아이, 센텀 서로가 뭐냐. 그냥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이지. 뭐 이런 거 많이 부딪혔잖아. 근데 지내다 보면 이제 이게 혼용이 되고 점차 자리 잡고. 지금 걱정하지만 잘 자리 잡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족보가 꼬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기술들이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엔 아마 몇 년생이냐 이게 말라갈 것 같아요.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몇 많이 갈 것 년생이세요? 같아요. 몇 년생이세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외국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왜냐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일단 영어 자체가 수입이 높임말이 중요하죠. 없잖아요. 수입이 중요하죠. 수입이. 외국은 수입이 중요해. 돈 많이 벌면 말 높이나요? 게이츠 형님. 예. 뭐 이렇게. 자, 아무튼 만 나이가 도입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6월부터입니다.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싶네. 무슨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지. 아니면 나이아가라도 괜찮아요. 나이아가라. 예. 오늘이 젊은 날 들읍시다. 김용림 씨의 노래입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러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1월 1일 신년 특집 딱 좋은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것들 우리 윤일돈 씨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코너는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 열이 반토. 좋네요. 예, 열이 열이 반토. 네, 토끼예입니다. 토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토끼띠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하. 아내가 토끼띠죠. 예. 앞서서 우리 저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만났었는데
올해 49 토끼띠가 참 괜찮대요. 그래요? 예. 이 사실 그 이런 것들이 다 통계잖아요. 근데 딱 우리 보면. 아내는 어떡하지? 왜요? 이 남편을 잘못 만나. 와, 선진 남편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진짜 이게 또 이렇게 죽어줘야죠. 와,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은데. 여러분 올해의 남편상입니다. 예. 남편들은 이렇게 하자라는 걸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윤일돈 씨. 제가 그 GT에 외치고 난 다음에 팬데믹으로 접어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GT애가. GT예요? 그러니까요. GT인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시작됐잖아요. 아우 장난 아니었죠. 그 생각하니까 제가 2020년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 카운트다운 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방송하면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좋은 기운 불어넣어드립니다. 화이팅 합시다.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2020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품고 정말 화이팅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지금까지 올지 몰랐죠. 2023년은 그런 일 없이 모든 걸 좀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달라지는 것들 이제 다른 그 다음 소식들 네 번째 소식이죠. 우상향. 예,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급이 오릅니다. 2023년 시급은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되는 겁니다. 또 선진국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물론 자영업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 거 당연하죠. 근데 점차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준. 이게 지난해보다 460원 올라서 9620. 왜냐면 우리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9620. 9620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하는 거니까 이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 직장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일터를 가꾸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또 많은 또 직원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자네는 올해 보자.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시게. 제일 무서워. 좀 생각 좀 해보자. 잠깐 내려와서 좀 보자. 제일 무서워. 예. 그리고 군 장병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렇군요. 병장의 월급 기준이 100만 원이다. 와. 제가 군대 다닐 때 만 원이 안 돼. 8,650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 병장 때 5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많이 올랐네.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1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네요. 좀 통장에 돈을 좀 모을 수 있네요. 이게 있대요.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대요. 실제로? 정부 지원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예. 상병 한번 볼까요? 상병. 역시 또 호봉제니까. 병장은 100만 원 정도고 상병이 61만 200원. 지금에서 80만 원으로. 와. 일병은 55만 2천 원에서 68만 원으로. 와. 2등병을 제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2등병은 5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야, 이 군테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이제 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씀씀이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 기프티콘 많이 쏘잖아 또. 맞네. 오히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기프티콘을 제일 많이 쏠 걸요. 그렇겠다.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친구가 생일이네. 보내주는 거야. 또 일반 생활하는 친구들은 바빠서 생각도 못 하는데 군대 가는 친구들은 기억 속에 잘 없는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또 사회에 있는 친구들 많이 챙겨낼 거예요. 분명히. 나 좀 커피 같은 거 좀 공짜로 먹게 군인들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지 말고 응원 좀 해주세요. 안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나오면 포장마차 같은 데 만나면 사주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이제는 선배님 생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서 군대에 있다가 그 선배님 생일 때 11월 달에 나 잘 받았습니다. 만나면
야 계산해 줄 테니까 나 커피 쏴라. 뭐 이런 거. 나 생일이야. 뭐 이런 거. 예. 야 근데 군인 월급 굉장히 높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다들 저 군대 하면 무섭고 좀 요즘도 똑같잖아. 남자들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군대는 기피될 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준비 적금 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단단한 마음을 먹고 예. 이것이 약간의 어떤 비타민이 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요. 벌써 아직까지 이제 뭐 16살 되네요. 중3 돼요? 잠시만 봐봐. 이게 만으로 또 따져야 되네. 2살 빼야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실컷하다가 이게 2살 마이너스가 되니까 14살이 되네 만으로. 아 그러네. 예. 아니 중3이면 진짜 금방 크고 군대 바로 가더라고. 예. 해병대 보내자. 그러네요. 한 해병대 7년 정도 보냅시다, 뒤면 해병대. 뭐 보통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군대를 가게 되니까. 뭐라고요? 해병대 보내자고요. 아무나 가나요 해병대를. 에이. 어휴. 아 우리 겸이는 할 수 있어. 어휴 뭐 해병대 아무나 가나요. 네, 아우, 진짜 만약 가게 되면 지네 아빠 얼마나 무시할까요? 아 그렇죠. 해병대는 포용의 군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올해 또 입대할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네.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고 싶어도 근데 밀려가지고 잘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요즘은. 그쵸. 네, 예. 가고 싶은데 잘 못 간다 그러는데. 월급이 이런데. 아무튼 지금 복무하고 있는 많은 또 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에 개미원년의 휴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이 중에서 주말이 아닌 공휴일은 11일밖에 없습니다. 2022년보다 하루 줄었어요. 에이. 야 이게 별로네. 그러네. 살짝 줄었네. 월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봅니다. 먼저 1월 1일 오늘이죠. 오늘 네. 일요일이고 오늘이 일요일에 신정이 그러네요. 일요일이야. 벌써 예. 벌써 같이. 설날은 21일부터 24일까지인데 올해 오호. 설이 좀 빠릅니다. 네. 21일, 22일은 토 일요일이고요. 네, 일요일이 아마 설이라서. 네. 네. 23일 월요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2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어허. 2월에는 공휴일이 아시듯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호. 네. 보통 설이 2월 달에 많이 넘어가면 2월이 그쵸, 많이 그쵸. 쉬는 경우가 있는데 네. 2월에는 아예 공휴일이 없네요.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일절이 있죠. 3월 1일. 수요일인데 근데 3일절은 약간 예. 우리가 학생 때부터 겪어와서 그런지 내일이 개학이니까 그렇게 공휴일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씁쓸한 느낌이 좀 있죠. 약간 그렇죠. 왠지 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약간 우울한 느낌이 부담이 조금 되고. 그러니까. 예, 본격적인 이제 학기 시작이니까 예. 나이도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뭔가 좀 더 늙은 것 같은 느낌 들고. 맞아. 봄이 오니까 나른해지고 예, 이런 예. 느낌 있죠. 4월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5월에는 요거 괜찮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금토일 요것도. 네, 요거는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5일 전후로 항공권 가격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네요. 호텔 예약 가격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해 놓으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금토일 중에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이 챙기는 경우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요때 아마 어버이날을 같이 챙기게 될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에요. 5월 27일. 예. 그리고 6월에는 현충일이 있는데 6월 6일 현충일은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징검다리 월요일, 월요일 월차 많이 씁니다. 월차 많이 쓰겠네요. 예. 요때 역시 또 호텔 가격들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콘도하고 이런데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요. 예. 7월... 날씨가 딱 더워지기 전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요때 그쵸. 많이 가요. 예. 또. 예. 7월에는 없어요. 8월에는 8월에는 8.15 광복절 화요일입니다. 오호. 예. 요것도 똑같이 월요일 그쵸. 잘 많이 쓰겠네요. 예.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아쉽다. 6월 8월이 전부 다 징검다리라 가지고. 9월에는 대망의 추석인데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추석. 와, 어떻게 돼 그러면은 28, 29, 30. 그리고 10월 1일까지 노나? 그렇겠네. 보통 이제 울산에 보니까 일주일 쉬더만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중공업 쪽에 보니까. 예, 자동차나 중공업 쪽에 일주일 쭉 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추석하고 설이 전부 다 주말이 다 끼어 있네. 그러네요. 예, 추석도 목금토일. 근데 여기서 10월 3일 개천절이 있어서 징검다리 휴무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목금토일 월화. 와. 예, 개천절.
10월 2일 날 하루 휴가를 낸다면 9월 6일간. 28일부터 10월 10월 3일까지. 3일까지 6일간 일주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도 일주일간 6일간을 네. 일단 쉴 수 있는 환경이 되네요. 회사가 그렇게 해준다면 되고 아니면 월차를 아껴가지고 이때 쓰면 되는 거죠. 다들 회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예. 아마 직장 상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우리 직장은 그냥 6일 쉽시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괜찮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9일 월요일도 토일 월로 쉴 수 있습니다. 10월 달엔 노는 날이 많아요. 9월 말에서 10월 달까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쉴 거 쉬다 보면 11월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고요.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입니다. 토일 월. 요거 괜찮네. 예. 사실 뭐 얼마 전에 지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었잖아요. 네네. 네, 여기 이제 월요일로 한 칸 뒤로 갔네요.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공휴일 캘린더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그 엔데믹과 가까이 네. 오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항공권 예약들 미리미리 많이 하시거든요. 미리 체크하시고 올여름 휴가도 한번 계획해 오시는 거. 그렇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일부러 요때 징검다리에 요 맞춰가지고 재량 휴업이라고 그쵸. 같이 쉬게 만듭니다. 예. 부모님하고 같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가죠. 변진섭의 새들처럼.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열려라 2023 반갑다 토끼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만 나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 소비기한 도입에 그리고 올 한해 공휴일까지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일돈 씨와 저의 전공 분야죠. 2023년 이제는 스포츠 캘린더를 열어봅니다. 2023년에는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2022년이 행복했던 건 FIFA 월드컵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잘 갔죠. 그만큼 열광했고 행복했었던 그 기억, 2023년에는 어떤 감동을 줄 이벤트들이 있을지. 일단은 유럽 축구 리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잉글랜드에선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연일 경기가 펼쳐지고 우리 또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 열심히 네. 또 활약해주고 있고 김민재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라리가 네. 또 이탈리아 세리아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도 계속해서 아, 관심이 그럼요. 가는 상황이고요. 예, 이적 시장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3월로 가봅니다. 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와우. WBC입니다. 설렌다 진짜. 우리가 WBC 하면 참 추억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2006년 예전에 그 예. 미국의 그 스타디움에 말이죠. 그 마운드에 투수 마운드에 태극기를 태극기 꽂았잖아요. 그쵸, 오승환 그쵸, 선수하고. 그쵸. 예. 그런 감동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3월 9일에서 13일까지 B조 1라운드를 치르는데 윤일돈 씨, 네. 우리 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우리 조 구성 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같은 B조를 함께 하고 뛰게 됩니다. 근데 일본하고 음. 우리가 2009년 대회 이래 14년 만에 같은 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네요. 한일전이 3월 10일 오후 7시라고 합니다. 재밌겠다. 심장이 뛰죠. 이 도쿄돔에서 하겠네. 이 오타니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타니 나오겠네. 우리 예전에 프리미어 리그였죠. 오타니 올라왔었잖아요. 프리미어 12에서. 맞죠. 와, 그때 진짜 볼을 못 건드렸잖아. 못 건드리다가 투수 네. 바뀌고 난 다음에 건들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일본을 깎았죠. 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네. 3월 10일 오후 7시 도쿄돔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WBC는 귀화 선수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만약에 뭐 선친 중에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그쵸. 할아버지나 선수가 원하면 조부나 조모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혈통이라면 가능하니까. 예. 본인이 원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예. 그 나라로 뛸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이런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내야수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투수라든지 있는데. 이 꼬레아라는 이름이 일단 거기죠. 그쵸. 꼬레아. 예. 한번 좀 그런 전력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예. 여튼 이렇게 우리가 속한 B조의 1, 2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호주와 중국과 체코가 붙어서 1, 2위를 차지하면 A조 1, 2위와 3월 15일에서 16일까지 8강전을 치릅니다. 우리가 8강을 통과하게 되면 C, D조 나라들과 3월 20일에서 22일까지 4강전 결승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토너먼트입니다. 8강부터는 무조건 단판 승부로. 그렇습니다. 지면 탈락입니다. 이기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조별리그는 풀리그로 펼쳐지고요. 8강부터는 토너먼트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월드컵 보다가 WBC를 보니까 약간 좀 규모가 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야구 인구가 그렇게 아무래도 많지 올라오는 않으니까. 나라 자체가 많이 작죠. 그렇죠. 예. 그래도 WBC 우리가 한 8강전까지 진출하면 정말 또 나라가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8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사실 뭐 이름 잘 모르는 푸에르토리코, 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탁구가 거의 야구가 거의 국기거든요. 거의 탁구만 치다 탁구가 왜 보니까 나옵니까? 탁구가 입에 붙었네. 아니 중남미 국가들은 진짜 야생 야사죠. 예. 도미니카 뭐 이런 쪽에 워낙에 메이저리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메이저리그로도 다 선수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쿠바 뭐 두각을 드러내서 4강 이상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왜냐면 야구의 인기가 살짝 조금 좀 처지긴 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단하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또 야구붐 WBC로 인해서 그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FIFA 여자 월드컵이 펼쳐집니다. 오우.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동 개최하는 거죠. 오세아니아에서 열린. 맞습니다. 여자 축구 재밌습니다. 네. 예. 우리 조가 좀 만만치 않아요.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와 H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심장이 뛴다. 그렇습니다. 모로코 하면 또 심장이 뛰죠.
또 여자 그러네. 모로코가 또 여자 모로코 선수들이 또 어떤 또 예.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궁금하고. 아 일단 독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원래 강하죠. 예. 우리가 그래도 조 2위는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을 피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도. 그렇죠, 그렇죠. 최강은 뭐 미국이나 미국입니다. 중국을 또 들 수가 있고. 예. 예. 콜롬비아와는 7월 25일, 모로코와는 7월 30일, 독일과는 8월 3일에 조별리그를 치르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호주에서만 경기해요. 다행이네요. 예. 비행기 타고 건너가지 않아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2015년 캐나다 월드컵 때 16강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도 16강까지 오른다면 16강이 목표입니다. 남녀 동반 16강입니다. 야, 명실상부한 축구 강국인 거죠. 그럼요. 예. 여자 축구도 또 우리 한번 기적을 한번 써내려 가야죠. 우리 또 지메시 지소연 선수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 뭐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름도 몰랐던 예. 독보잡 선수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선수들이 우리 머리에 선명하게 아.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피파 월드컵이 되게. 예. 저는 뭐 여자 축구 기원. 선수들 꽤 압니다. 뭐 이민아 선수, 야, 뭐 이금민 선수라든지 잘 모르거든요. 뭐 이런 선수들. 지소연밖에 모르거든요. 예, 정말 볼 잘 차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민지 선수라고 있습니다. 오. 예, 하만 출신이죠. 아하. 예, 이 선수가 그 어릴 때 유스 대회 때 월드컵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거든요. 예, 여튼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는 2022년에 열려야 되는데요. 예, 밀렸죠. 코로나 때문에 1년 네. 뒤로 밀렸죠. 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 중국 항저우에서 네. 열립니다. 우리가 사실 그 우상혁 선수 육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도쿄 올림픽에서 4등 했었죠. 거기에다가 우리 황선우 선수. 황선우 선수 수영의 황선우. 200m에서 예, 일단 예. 예, 거의 뭐 그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기록 네, 2022년에는 그쵸, 제일 그쵸.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황선우죠. 네. 황선우 선수의 다관왕, 우상혁 선수의 높이뛰기에서 금메달.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우상혁 선수의 라이벌이 또 카타르 선수인데 세계 기록 보유자거든요. 맞습니다. 그 선수. 예. 싣고 누워 있다가 예.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의 동생이 또 카타르 가수예요. 월드컵 때 또 공연하더라고. 그랬어. 아무튼 우상혁 선수하고 그 선수와의 그 라이벌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 기계체조의 여서정. 맞네요. 예. 또 여홍철 감독의 교수의 딸이죠. 예, 딸이죠. 예. 그리고 양궁 안산 김재덕. 파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됐네요. 되겠죠. 그러나요? 네, 되겠죠. 미리 선발됐을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선발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선수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체육회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는 대로 우리나라의 메달 종합순위 목표치를 예상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중국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제가 한번 탁구에서 파란을 한번 탁구에서? 항저우 중국의 그 탁구를 중국에서 한번 꺾는 이제 남자 복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그 메달 수에는 좀 미치지 못하겠지만 뭐 중국에 휩쓸어 가겠죠. 이런 뭐 탁구라든지 이런 세부 종목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아시아 스포츠 강국의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또 아시안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이렇게 멋진 방송 함께해 주신 윤일동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딱 좋은 라디오 잘 좀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로트로 행복해 줄 수 있는 2023년 개묘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자, 구성의 하여진 저는 강디 강영훈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2023년의 첫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모두가 힘내시라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남겨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닦아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